안녕하세요. 초음파 물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출제되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법인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 빈도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순서입니다. 모든 법인은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은 초음파 물리의 경우에는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100% 기준에서 대략 70% 이상이 2장과 3장 중심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정리한 기출문제의 목차입니다. 우선 1, 2, 3, 4로 구분하였고 그것을 다시 법인 1장과 3장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는 3장을 중심으로 또 한번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2장 도플러를 따로 이렇게 하나의 파트로 구분하였고 맨 끝에 이렇게 아티팩트라든지 QA라든지 최근 기술을 법인 4장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형태의 질문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은 참 간결합니다. 다음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설명을 보시면은 이것은 초음파 빔의 강도와 상관 있고 이것은 사운드 빔에서 에너지의 집중과 상관이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지는 형태가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인텐시티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인텐시티는 파워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단위 면적당 파워라고 했습니다. 주의해야지 할 것은 여기서 센티미터의 제곱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미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텐시티는 무조건 그 면적을 센티미터로만 한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이쪽에서 강도를 이야기를 하고 사운드 빔에 집중된 힘은 면적당 힘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인텐시티와 상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텐시티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보통 면적에 대한 출력의 크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파워와 개념은 같지만 파워라는 것을 이렇게 면적으로 나눈 것이고 모든 단위는 앞에 것에 대한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인텐시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면적을 어떤 단위로 사용을 하느냐 이것은 그래서 센티미터의 제곱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미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쿠스틱 바리어블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초음파가 인체를 통과를 할 때 바뀌어지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향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 인체에다가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초음파를 사용을 했을 때 바뀌어지는 것을 어쿠스틱 바리어블이라고 하고 이렇게 음향 변수는 사운드가 매질을 통해 진행을 할 때 매질에서 변화되는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다음 중 어코스틱 바리어블이 아닌 것은 해서 1, 2, 3, 4로 주어지는 네 가지에다가 틀린 보기 하나가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향 변수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할 값들이고 두 번째로는 정의를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프레셔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공부를 할 때는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에서는 영어적인 표현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concentration of force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당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면적은 모두가 제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터의 제곱, 뭐 인치의 제곱, 파스칼.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현이 된 이렇게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라든지 파스칼, 그 다음에 IBS 퍼 인치의 제곱, 이러한 것들이 가장 보기로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은 꼭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density는 부피당 무게입니다. 역시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concentration of weight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피이기 때문에 세제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터의 세제곱, 센티미터의 세제곱, 피트의 세제곱. 그래서 앞에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단위가 큰 미터는 큰 단위인 킬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센티미터, 즉 작은 단위는 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피를 뜻하기 때문에 세제곱이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하시고, 보통 틀린 보기로 나올 때 위에다가는 보통 제곱을 세제곱으로 잘못 표현하는 형태로 잘 나오고, 밑에는 세제곱을 이 제곱으로 표현을 해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잘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오지는 않지만은 템퍼레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온도입니다. 그래서 뭐 섭씨, 화씨, 절대 온도를 뜻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출제 빈도가 좀 높지를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수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클 모션이라고 하는 것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리라는 것과 속도라는 것 두 가지를 함께 언급을 하는데, 이 중에서 속도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미터 퍼 세크가 있고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미터 퍼 세크 하나만 기억하지 말고 속도를 이렇게 보통 벡터 값이라고 하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까지 보통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질문의 형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음양 변수는 1, 2, 3, 4 제목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 프레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concentration of force라는 것, 그 다음 단위는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것, 이렇게, 그 다음 density는 concentration of weight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분모가 되는 것은 세제곱,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